오늘 부분은요, 심성본제 동거불후, 마음이라는 이 본성은 본래부터 가지런하고 본래부터 온전해서 함께 있으되 떨어지지 않는다. 동거불후. 이 본성은 본래 온전한 거죠. 이 현실 세계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생각으로 들어가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크고 작은 게 있고, 잘나고 못난 게 있고, 올바르고 올바지 않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니까 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좋다라고 분별된 거는 취하고 싶고, 안 좋다 하고 분별되는 건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많아져요. 한평생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 뭔가 할 게 있단 말이죠. 유의,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진짜 할 게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가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생각 속으로 들어갈 때만 할 게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분별로 들어가니까 남들에 비해서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 지금보다 성격도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 능력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늙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단 한 번도 쉬지를 못해요. 본래 온전한 줄 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손댈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음의 진실을 모르면, 온전한 줄 모르니까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뭘 자꾸 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쉬어보지를 못한 거죠. 쉬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계속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야 성공했다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가진 건 반드시 사라져요. 내가 언젠가 만들어낸 거, 내 걸로 가지게 된 건 반드시 사라져요. 생겨난 건 반드시 소멸해요. 얻은 건 반드시 뺏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았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직장 취직해서 돈을 버니까 돈이 벌렸다. 내 돈을 좀 모았다. 내 집을 샀다. 내 차를 샀다. 그 생겨난 거잖아요. 생겨난 거라서 그건 영원한 기쁨이 아니죠. 반드시 사라지는,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난 거에 분별해가지고 생겨났으니까 좋네 하고 분별한 거야.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은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한참 일하는 사람은 내가 번 것만 해봤잖아요. 30대 40대는 한참 벌 나이니까 번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점점 늘어나니까 기쁨에 약간 좀 취해 있다, 도취해 있다. 또 젊음이라는 것에 뭔가 아직은 이렇게 기쁨이 많죠. 왜? 내가 여태까지 벌어놓은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벌어놓은 게 기쁨인 줄 안단 말이에요. 거기만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 기쁨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고, 그것이 사라질 때 나는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걸, 이 양변을 같이 보는 게 중도죠. 근데 한창 벌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돈도 벌고 뭔가 내 소유물이 늘어날 때, 그것이 늘어나니까 좋다라는 걸 보면서 동시에 그 반대 극단, 이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고, 그게 사라지면, 이 생겨나서 기뻤던 이것은 사라지면
없어지겠구나. 이 양극단을, 양변을 같이 바라보는 게 통찰이고 중도적 안목이죠. 그렇게 같이 보면 생겨났을 때 생겨났지만 생겨난 바를 보는 게 아니라 생겨난 것과 멸하는 걸 아울러 보는 거예요. 생멸을 아울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겨났는데 도취해가지고 기뻐서 막 호들갑 떨면서 기뻐할 일도 없고, 사라질 때 거기에 막 가슴 아파서 몸소리치도록 서글퍼할 일도 없고, 나이 든다고 해서 내가 번 게 없어진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죠. 본래가 생겨나되 생겨나는 바가 없고 사라지되 사라지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양을 취했다가 또 사라지는 모양을 취하는, 그렇게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것 뿐임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있는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양변을 같이 보는 거예요, 중도적으로. 그러면 어느 거에도 끌려다니지 않죠. 사로잡히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한창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나가는 것과 동일시해요. 나는 그런 사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나는 돈 있는 사람, 나는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나와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기뻐요. 즐겁고. 왜?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으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그게 나중에 가서 다 사라졌을 때도, 인연 따라 모인 것이 인연 따라 다 흩어졌을 때도, 그때도 남아있는, 오고 가지 않는,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지혜를 보는 것, 그게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이게 진짜 기쁨이죠. 생겨나는 기쁨은 사라지니까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잖아요. 극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임시로 즐거웠다가 인연이 닿으면 괴로움으로 바뀌는 즐거움이죠. 그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죠. 온전한 것이 아니죠. 한마음의 기쁨은 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열반사덕이래요. 열반의 4가지 덕, 도덕경 할 때도 도에서 덕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도에서 열반사덕이라는 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상락아정아디직은, 이 덕은, 도의 덕은 항상 하는 거고, 락, 항상 기쁜 거예요.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젊음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고 그래서 기쁜 거?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것만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기뻐라고 생각하면, 남들은 노후 자금을 요것밖에 안 만들어놨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만들어놨고, 나는 무슨 연금도 이만큼 만들어놨으니까 나는 그래도 기뻐, 요게 기쁨으로 알잖아요. 그거 기쁨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고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건 반드시 사라진단 말이죠. 스님, 저는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와요. 안 사라져요. 그거 안 사라지는 걸까요?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와도, 예를 들어 연금이 200, 300이 나와요. 예를 들어 죽을 때까지. 내가 나이 90 됐는데도 나와요. 그래도 300이 나오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누워서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300이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파 죽겠는데. 나오는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쁨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근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게 진짜 자기예요. 불생불멸하는. 이 눈앞에서 여러분 삶 전체를 놓고 보세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 유치원생들에게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장난감, 유치원 친구들, 이런 세상에, 온 우주에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이런 식의 그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집기해 있다 이래요. 그 인연 따라 그 인연에 맞는 세상이 쫙 펼쳐져 딱 탄생해요. 그래서 그게 내 우주의 전부예요. 엄마 아빠가 내 우주의 전부이고, 유치원이 내 세상의 전부이고,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무슨 뭐 미국, 뭐 무슨 전쟁 없어요. 그런 세계가. 그냥 그 세계가 연기해 있단 말이에요. 딱 펼쳐졌어요. 그 세계가 나에게 있는, 내 인생에 있는 전부예요. 근데 2년이 다 해서 20살이 됐어요. 그러면 유치원 때 있는 그 세상은 멸하죠? 없죠? 없어요. 그리고 20살 되면 이제는 중요한 게 달라져요. 내 앞에 펼쳐진 연기한 세상이 달라져요. 좋은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성을 사귀느냐 안 사귀느냐, 좋은 회사에,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모르게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뭐 다양한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연기한단 말이죠. 2년 따라. 그럼 20대가 보는 세상과 유치원이 보는 세상은 다르잖아요. 그럼 20대가 됐을 때는 유치원이 보는 세상은 없어요. 요만한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친구하고 싸우는 일을 안 한단 말이죠. 더 이상. 그리고 이제는 엄마 아빠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짜증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에 있던 세계가 멸하고 지금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또 짠하고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상이 또 전부도 아니죠. 나이가 또 30, 40, 50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인연 따라서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요.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어떤 인연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펼쳐진 세상이 또 달라져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난 게 사라지고 생겨난 게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생겨나고, 즉 생멸 끊임없이 내 눈앞에서 나는 바뀐 게 없잖아요. 유치원 때도 나고 지금도 나잖아요. 나라는 뭔가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때도 나갔고 지금도 나갔잖아요. 근데 그 나를 몸이다, 느낌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그 생각을 내려놔도 그냥 내가 어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나가 보는 세상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또 나도 생겨났다 사라져요. 유치원 때 그 나, 그 유치한 줄도 모르는 그 나, 그 요만했던 몸, 그게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유치원생이 볼 수 있는 세상, 그게 생겨났다 사라졌잖아요. 20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그럼 보세요. 나는 그대로인데 뭔지 모를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20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건 그대로인데 어릴 때 있던 그 나와 세계는 사라졌어요. 유치원 때 있던 그 나와 세계는 분명히 그때는 있었는데, 생겨났는데 지금은 없어요.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20대가 보는 나와 20대인 내 몸, 20대의 견해, 생각, 관념, 바라는 마음, 이런 게 또 새롭게 만들어졌고 20대가 보는 세상은 더 넓어졌겠죠. 어느 회사를 내가 취직하는 게 좋을까? 정치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고, 내가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투표도 처음으로 해보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전에 있던 유치원 때 있던 세상은 사라졌고 그때의 나도 사라졌죠. 근데 나는 그대로 있어요. 유치원 때의 나를 보던 그 내가 유치원 때 바라보던 세상, 그 아이에게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이 그때는 그렇게 인연 따라 모였었어요. 그 집기한다 그래. 집기. 연기법의 사성제에서 집성제 할 때 집성제가 집기, 이게 연기한다는 소리거든요. 모여서 생겨난다. 그 인연 따라 그 인연이었을 때는 유치원생의 세상이 집기해서 연기해서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인연이 닿으면 그건 사라져요. 멸해요. 그리고 지금은 20대의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내가 인연 따라 연기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유치원 때의 나와 세계는 어디 갔나요? 이처럼 있다고 여기는 나와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있고 세계도 있다. 그게 집기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연기해서 그렇게 있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의 의식, 인연이었,
유치원생의 인연에는 유치원의 세상이 연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그 유치원 수준에서 바라보는 나와 세계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20대 때는 20대 수준에서 보는 세상이 연기하고 20대의 내가 연기해요. 그 유치원 때의 나는 사라져요. 인연 따라 다 변했잖아요. 근데 20대 때 보던 그 세상과 지금 우리들이 보는 세상은 또 다르잖아요. 그때의 세계는 멸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새롭게 보는 세상도 새롭게 보이고 다 다르게 보이는 그 세상이 지금 또 연기에 있단 말이죠. 이처럼 가만히 보면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했죠. 나라고 여기는 그 나도 생겨났다 사라졌어요. 유치원 때 내가 되게 애기 같았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 수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나는 생겨났다 사라졌죠. 그때의 의식 수준, 그때의 말투, 목소리, 그때의 성격 다 생겨났다 사라졌잖아요. 그때 바라보는 세계도 생겨났다 사라졌고, 이렇게 고정된 나는 어디에도 없는데 전부 다 생겨났다 사라져요. 그리고 유치원 때 내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나서 유치원 때의 내가 초등학교 때의 나로 이렇게 변해온 게 아니고, 유치원 때 내가 초등학교의 나로 이렇게 옮겨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의 세포가 그렇다잖아요. 몸의 세포가, 우리는 작년 세포가 지금 세포로 이렇게 변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어때요? 세포는 끊임없이 태어났다 죽고 여기서 태어났다 죽고 그 다음 세포가 태어났다 죽고 하는데, 전의 세포가 태어났다 죽을 때 그 다음 세포가 그 전의 세포의 쉽게 말하면 DNA 같은 정보를 훈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세포가, 앞에 있던 세포는 죽었고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DNA,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사하는 거죠. 복사.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가 뒤로 간 게 아니고, 앞은 없어졌고 뒤에는 새로 생겨난 거예요. 생멸.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이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 교리로 불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불천론, 조주의 무슨 불천론 이런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은 옮겨가지 않는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그게 훈습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의 내가 오늘에 나갔잖아요. 어제의 나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제의 나는 과학계에서 그러대요. 이렇게 세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없어지고, 세포를 쪼개면 미립자인데, 미립자는 10의 마이너스 23승 초마다 한 번씩 생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초를 수도 없이 쪼갠 그 정도 시간이라는 거죠. 끝도 없이 쪼갠 시간. 그러니까 미립자 차원에서 우리는 아까 여기 절에 들어오는 그 나는 없어졌어요. 지금 이 나는 새로운 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거랑 아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왜 같아 보이냐? 그 훈습하는 거예요. 훈습. 그 분위기, 이미지랄까? 그 업습이 이렇게 훈습된 거예요.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비슷하진 않아요. 한강이 똑같은 것 같지, 10년 전 한강 지금 한강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물에 손 씻고 나서 1분 후에 손을 씻으면 다른 물이잖아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르듯이, 나도 10년 전에 나가 지금의 난 줄 착각하니까 10년 전에 죄 지은 거 지금까지 벌벌 떨고 있어요. 지옥 가지 않을까 하고. 죄가 난 줄 알아요. 그냥 훈습된 그 이미지를 나로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어져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식,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의식을 내려놔라, 그냥 참회하고 참회는 왜 하라래요? 그 잘못한 거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잘못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내려놔라. 그럼 그건 없다. 본래가 없어요. 없으려고 그 죄의식, 내가 죄 지은 게 아니야 억지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본래 그건 없어요. 그러나 훈습되면서 인과는 있어요. 인과는 그때 잘못을 저질렀으면 알아서 지금에라도 과보를 받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받는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받긴 받는데 10년 전에 내가 성격이 나빴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한 10년 전, 한 7년 전쯤에 내가 문득 깨닫고서는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지난 7년 사이에 내가 상당히 착해졌어요. 그러면 훈습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7년 전에 나 같았으면, 성격 나쁜 나 같았으면 지금 과보를 받을 때 아주 안 좋은 과보를 받아야 됐을 거예요. 왜? 7년 전에, 10년 전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과보를 지금 받을 때 아주 나쁘게 받을 거예요. 근데 내가 7년 전에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선업을 많이 짓고 살았어요.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즉 복과 지혜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존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광보는 투철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지은 내가 나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광보를 받긴 받아요. 얘가 받긴 받는데 얘가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이 받진 않아요. 다르게 받아요. 옷보를 받는데 다르게 받는다. 그거 소금물에 비유라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소금물을, 나쁜 짓 한 게 소금물을 쌓아둔 거예요. 근데 언제든 내가 쌓아둔 소금물은 반드시 먹어야만 해결된단 말이죠. 근데 꾸역꾸역 먹으면서 괴롭게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릇을 키워가지고 넓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된장찌개를 풀어서 맛있게도 먹을 수 있듯이, 받긴 받는 건 분명한데, 그 과보를 받긴 받는 건 분명한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선업을 많이 짓고 마음공부, 지혜를 많이 닦고 살았으면 분명히 받았는데 좋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받는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 지은 업은, 경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 번 지은 악업은 저 바다 끝까지 들어가 숨어도, 동굴에 들어가 숨어도 피할 길이 없다.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표현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마음 공부하고 복을 지으면 업장이 소멸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업의 과보를 받는 건 분명한데 다르게 받을 수 있거든요. 다르게 받는 측면에서는 업장이 소멸된 거고, 그래도 무조건 받긴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업보는 피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삶의 근본이 되는 나, 이거는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삶의 내용물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유치원생 때 유치원생이 바라보는 세계, 유치원생이 바라보는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소멸하고 20대는 20대가 보는 세상과 나가 있어요. 지금은 그것도 소멸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즉 모였던 모든 것들은 모이고 사라지고 모이고 사라지고 했어요.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했어요.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 나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허망하지 않아요? 생겨나고 사라졌잖아요. 모이고 흩어졌잖아요. 인연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연이 펼쳐지고 소멸할 때, 생겨나고 사라질 때, 그런 줄 아는, 비추는 이 마음은 어릴 때나 20대 때나 지금이나 동평등하게 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뭐 분별할 수 없고 뭐라고 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여부동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 한결같은 바탕, 이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 한결같은 바탕,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만 변하지 않고 이것만 진정한 나예요. 진짜 나, 나의 근원이에요. 나의 뿌리예요. 나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 소리가 드러나는, 이 소리가 들어가는 이 텅 빈, 이 깨어있는 여기예요. 여기.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위에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세계가 생멸하고 10대 때는 10대 때의 세계가 생멸하고, 생멸한다는 건 뭐예요? 생했을 때 있다라고 착각될 뿐이에요. 그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 있다라는 분별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있어요? 내가 분별하는 사람만 그 분별된 세계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무슨 반도체를 연구하는 연구원이에요. 근데 반도체에 무슨 칩을 연구하는데 거기에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반도체보다 더 한 단계 앞선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놀라운 걸 이 사람은 막 혼자 막 연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 연구한 이걸 성공만 하면 세상이 뒤바뀌고 막 이럴 만한 엄청난 연구를 예를 들어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거에 완전 목숨 걸고 이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얘기를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으면 그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알지만 우리는 그런 세계에 관심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반도체가 뭐 또 지네가 해놓으면 우린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스마트폰 그냥 쓰면 되지 스마트폰 안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모르고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이런 갑자기 반도체 연구원이 됐다 치면은 갑자기 반도체라는 세계가 나에게 딱 탄생하죠. 그럼 그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그럼 그런 세계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기 전까지 그런 세계는 나에게 없었죠. 이런 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분야, 모르는 학문, 뭐 모르는 개념, 관심 갖지 않은 온갖 사회, 문화, 정치, 뭐 모든 부분들 우리 관심 안 가지고 사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린 직업 들어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직업도 있거든요. 어떤 일을 얘기 들었을 때 야, 그런 일도 있어? 그런 세상이 있어? 깜짝 놀라는, 전혀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어? 이걸 또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분야 가운데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은 분야는 전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반도체를 한 번도 뭐 관심 가져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반도체를 늘 쓰고 살았으면서도 반도체 몰라도 잘 살아요. 그 세계가 연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요. 이처럼 지금 이 세상 반도체라는 건 분명히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보내지 않으면 그게 없어요. 자기에게. 이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있는 세계가 따로 있죠. 다 저마다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게 따로 있잖아요. 중요한 취할 거 버릴 게 따로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올인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저마다 자기 취미 관심사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만 내 인생에 딱 탄생하잖아요. 그게 존재예요. 세상은 그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집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연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마음을 보내지 않으면, 마음에서 그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거는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태양에게 별 관심이 없으면 태양의 혜택을 매일 받으면서도 태양에겐 관심이 없어요. 내 세상에 연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처럼 있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분별해서 그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게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세상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하고 하는 그 있음의 실제거든요. 그럼 그건 내가 그렇게 있다고 느끼는 생각에 불과해요. 망상에 불과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나는 더 좋은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고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학벌도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해, 너무 부끄러워 이러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나를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제3자인 누군가는 나를 보고 내가 말도 없고 대인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냥 혼자 묵묵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이런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어서 나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나를 보고, 또 나는 외모도 못났으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나를 보고, 야, 나는 저 친구가 진짜 멋있어. 저 친구 막 나서지도 않고 조용하면서도 묵묵히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저 친구는, 난 저 친구의 저 되게 독특한 개성, 독특하게 생긴 개성이 너무 매력적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을 막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본인을 보는 건 자기가 자기를 분별해서 본 제한된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서울 왔을 때 그랬다 했잖아요. 제일 처음 서울 강북 어딘가에서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처음으로 그 사람들 사는 이제 이게 사는 동네를 이렇게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동네를 이렇게 걷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식 교육이 어쩌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별 쓸데없는 소리를 그냥 그분들 모여서 했어요. 근데 제 귀에 들렸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서울의 속살을 처음 본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강북, 지금 보니까 거기가 부자 동네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 그 아주머님들의 자태가 얼마나 빛이 나던지, 와,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람 같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이 뭐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도, 야, 요즘 돈이 없어 죽겠어 하는데도, 우리가 돈이 없다고 느낀 거, 저들이 돈이 없는 건 차원이 다르겠지, 이런 느낌도 들고, 뭔가 막 그냥 아우라가 뿜내는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이고 허름해 보이는 사람들조차, 야, 역시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옷도 오히려 시골 사람들보다 더 수수하게 입네, 그런데도 저렇게 간지가 나네. 그게 그 사람에게 간지가 났던 게 아니라 제가 간지나게 봤던 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냥 허름하게,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허름하게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 동네 가도요, 시골의 중학생 고등학생 쉬는 날 놀러 다닐 때 보세요. 아주 삐까뻔쩍하게 하고 걸그룹처럼 하고 다녀요. 오히려 시골 사는 애들이 그런 거 하나 어떻게 사입어가지고 입어보려고 멋을 안다니까요, 우리 시골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보니까, 아, 그게 내가 어릴 때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구나, 그게 보이더란 말이죠. 그랬으니 여러분, 제가 처음 출가를 서울 서초동에서 출가해가지고 무슨 사장님, 회장님, 무슨 뭐 판사, 변호사 하는 이런 모임 지도법사를 하는데, 그 지도법사를 처음 하라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겠어요. 저 시골 총구석에 있다 수도승이 돼가지고 서울로 수도로 올라온, 진짜 처음에 엄청 떨었다니까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떨어봐야, 그래도 떤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떤 척하고 막 그냥 법회도 하고 법문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자신감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TV에서 보던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막 강남 부자들,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구나,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같구나,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에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분별인 거예요. 또 내가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자기 견해일 뿐이잖아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트를 못 잡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피트를 못 잡는 분이 그 법문을 듣고는, 스님, 뭐 이쪽 저쪽 정치, 이쪽도 뭐 분별이고 저쪽도 분별이라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저쪽은 분별인데 이쪽은 분별이 아니에요, 말 좀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무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명확하게 뜻을 밝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마 이렇게 중간중간 잠깐 들었던 사람들이겠죠 아마. 낙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자기 분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이쪽에 치우치거나 저쪽에 치우치면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중도의 시야가 닫혀요. 이쪽에 치우친다 저쪽에 치우친다는 말 자체가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치우쳤단 말 하지 마세요 스님. 우리는 치우친 게 아니에요. 저놈들이 치우친 거지.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는 사람이고 저놈들은 미친 치우친 놈들이고, 이쪽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쪽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치우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근데 이 중도적 통찰은 뭐냐 하면 제3의 길,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중간에 여기 하나 뭐 다이아몬드 하나 박혀 있잖아요. 제3의 안목이란 말이에요. 법을 바로 보는, 치우친 분별의 눈으로 보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나도 내가 아니고 세계도 세계가 아닌데 어떻게 이것은 모든 분별이 전부 다 진실한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곳이야, 그건 다 분별망상의 눈이란 말이죠. 그건 진실한 눈이 아니에요. 자기 분별로 바라본 눈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분별로 바라본 안목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거기 사로잡혀서 평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대 때 10대의 세계가, 나와 세계가 왔다가 가고, 20대는 20대의 나와 세계가 왔다가 가고, 내가 좋아하던 취미, 관심사가 왔다가 가고. 여러분 옛날에 막 정말 미친듯이 좋아했던 취미 생겼다가 그거 충분히 하고 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중요했는지,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그거 충분히 하고 나니까 이제는 가잖아요. 옛날 뭐죠? 제 초등학교 때인가 그 쿠쿠다스? 그 중학교 때인가? 그런 비스켓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그걸 먹을 때 제가 막 먹고 싶어 먹은 것도 아니고 막 어떤 친구가 정말 미치게 맛있는 쿠키가 생겼다라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쿠키가 생겼다라면서 그거를 학교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친구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그거 하나를 먹으니까 태어나서 먹은 쿠키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막 정말 이렇게 맛있는 쿠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 앞에 가서 이제 사 먹으려고 가보니까 없어요. 야, 이거는 그 친구가 귀하다 그랬더니만 이건 진짜 돈 많은 부자만 사 먹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그랬더니만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쿠쿠다스를 막 몇 통을 사다가 먹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맛있는 거 진짜 내가 아껴 먹어야지 하고서 한 통, 두 통이 있었지만 그거를 아껴서 한 이틀에 하나, 이렇게 한 개 이렇게 까먹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귀하고 맛있고 너무 맛있더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인가 그냥 한 번 그냥 배 터지도록 그냥 죽도록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냥 막 계속 먹었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쿠쿠다스를 안 먹어요. 내가 이렇게 귀하다 생각하고 만나기 힘들다 생각하고 하면 그 귀한 게 실제가 돼요, 자기에게. 근데 그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흔해 빠지게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걸로 확 바뀌는 순간,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귀해지지가 않아요. 그거의 가치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뭔가 어떤 취미, 어떤 행동, 어떤 사람, 무언가에 꽂히는데 그때 꽂힐 때는 그냥 해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련이 탁 털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꾹꾹 물러담고 있으면 그게 무슨 뭐래나 나이 들어서 지랄 청량의 법칙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릴 때 그때 해야 되는 걸 못하고 나이만 먹으면
나이 들어가지고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어릴 때 이렇게 막 술 먹고 어디 순진한 친구도 있잖아요. 어디 옛날 같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발랑 까진 사람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렇게 한 순진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고 젊은 청춘을 다 보내고 나이 40, 50대 가지고 뒤늦게 막 그냥 그런 데 빠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한번 그때는 중요하게 느꼈던 무언가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땐 내가 왜 그렇게 심각했지 그거에? 그렇게 보세요. 의무부여된 모든 것들이 그때는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걸 충분히 하고 나면 거기서 해탈해요. 거기다 미련이 딱 떨어져요. 그럼 더 이상 그걸 찾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그거는 인연 따라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잠깐 내 인생에 딱 등장했다가 퇴장해요. 그 미련이 딱 떨어져요. 끝나요. 생겼다 사라져요. 더 이상 그게 미련이 생기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그죠? 삶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생겼다 사라져요. 생겼다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나도 세계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생겼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내 몸도 갓난아기 때 내 몸 왔다 갔잖아요. 유치원 때 내 몸 왔다 갔잖아요. 초등학교 때 내 몸 왔다 갔잖아요. 건강하던 몸 왔다 갔잖아요. 내 성격, 초등학교 때 천진난만하던 그 성격 왔다 갔잖아요. 그 감정, 그때 그 어릴 때의 그 감정, 순수한 감정 왔다 갔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단 말이죠. 왔다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끊임없이 왔다 가요. 근데 뭔지 모르게 나라는 뭔가 이 근원은 늘 있는 것 같은 그 내가 있어요. 변치 않는 것 같은 나. 근데 그 내가 뭐지 하고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지금까지는 분별심은 그걸 그 나를 이 몸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몸의 어떤 핵심이 지금으로 쭉 이어져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을 뒤져봐도 이어져 온 나는 없거든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격의 나, 고정된 성격이 없거든요. 느낌 끊임없이 왔다 가고 왔다 가요. 개성 왔다 가고 왔다 가요. 생각도 왔다 가고 왔다 가요. 의식 다 왔다 가요. 전부 다 왔다 가기 때문에 늘 있는 내가 아닌 거예요. 늘 있는 내가. 늘 있는 나를 찾으려고 하면 눈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해요. 무아. 몸에서도 나를 찾을 수 없어요. 몸의 모든 게 다 바뀌니까요. 느낀 감정에서도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특정한 느낌을 느끼는 게 난가요? 특정한 느낌이 난가요? 느낌이 떠나가면 그럼 나도 떠나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느낌이 떠나간 줄 안단 말이에요. 유치원 때 몸이 떠나갔는데 20대 때 유치원 때 몸은 떠나간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20대 때 이 몸이 난 줄 안단 말이에요. 뭐가 아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서 아는, 분별해서 아는 거 말고, 이걸 이름 짓고 개념 지어가지고 이건 무슨 소리야 라고 분별해서 아는 것 말고, 분별 이전에 그냥 아는 이 순수한 알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아는 성품. 그건 어떻게 생겼냔 말이에요. 이 소리 났다 갔는데 소리가 난다고 아는 이 알의 성품은 지금은 소리가 사라졌다 하고 알아요. 눈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다 하고 이 아는 알의 성품은 이 알의 성품이 보잖아요. 보이는 걸 본다 하고 알아요. 보이네 하고 알아요. 눈을 딱 감으면 이제 안 보이네 하고 알아요. 볼 때도 보고 안 볼 때도 보죠. 안 보일 때도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 걸 보고 있죠. 안 보인다는 걸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보이나 안 보이나 늘 있단 말이에요. 이 알매 성품은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늘 있단 말이에요. 외로우나 안 외로우나 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외로운 줄 알고 안 외로운 줄 아는 영화 스크린이 영화가 뜰 때 그걸 다 비추듯이
이 스크린 같은 우리 텅 빈 마음의 성품은, 순수한 삶의 성품은 괴로운 마음이 찾아올 때 괴로운 줄 알다가 괴로움이 떠나갈 때 떠나간 줄 알아요.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이 마음은 괴롭지가 않아요. 즐겁지도 않아요. 즐거움을 그냥 비출 뿐이지, 인연 따라 찾아온 즐거움을 비출 뿐이고, 외로움을 비출 뿐이고, 성공했다라는 그 기쁨을 비출 뿐이고, 실패했다라는 그 서글픔을 비출 뿐이지,